예, 반갑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금 전 검찰직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 간단합니다. 길지 않는데 그 문장을 하나하나 보면서 가능하면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윤 총장은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모두 문 정권의 헌법 정신 법치 시스템 파괴 때문이다. 공정 파괴 때문이다. 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이야기해온 부정부패, 그 다음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더 나아가서 장기 집권을 위한 중수처라고 하죠. 수사청,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자신이 지금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검찰 해체,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방해, 오로지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상식과 정의가 문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그것을 되찾는데, 되살리는데 자기의 앞으로의 삶의 목적을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총장은 그 다음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이 좀 꽤 중요합니다. 윤 총장의 사퇴 시점과 관련이 됩니다. 윤 총장에게는 지금 야권 전체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것이 지금의 중수처도 막아야 하고 이 중수처를 막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 맞고 그 다음 문 정권이 지금 법치를 말살하고 문 정권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견제장치, 유일하게 문 정권을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었죠.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도 있고 신현수 청와대 수석도 있지만 신현수 수석도 지금 사직서를 낸 마당이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아무래도 좀 소극적인 입장이죠. 검찰 대비해서는. 윤 총장에게는 권력형 비리를 그 많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다 막는 저것을 뚫고라도 좀 더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대전지검 또 수원지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 원전 수사라든지 김학의 수사, 송철호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더 끌어가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신이 이제는 그것을 더 끌고 검찰총장으로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왔다. 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제는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그 부분을 챙기겠다라는 이야기가 곧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여기서 자신이 판단을 한 겁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으냐, 효과적이냐, 아니면 검찰총장직을 벗어나서 이걸 지키는 것이 나을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힘을 다하려면 정치밖에는 없죠. 사실상 지금의 형편에 비추어서 정치를 하겠다. 정치 중에서도 자신이 지금 그동안 거론되어 온 대권 도전을 하겠다. 문재인과 정면으로 맞서서 지금 현재 야권에 문재인과 정면으로 맞서 왔고 맞서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 유일하죠. 문재인 정권의 정면으로 맞서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대권 도전을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대권 도전을 하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총장직을 더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여기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국민을 보호하는데 자기가 나서는 것이 자기는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라는 자기 판단을 지금 밝힌 것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날선 비판을 한 사람마저도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문정권은 윤석열 총장이 3일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정권의 이 검찰 해체에 대해서 뭐 그칠 것 없이 비판하고 나선 것,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 대응을 자제하는 것은 윤석열이 사퇴를 하고 정치의 길로 가는 것망은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비중을 좀 떨어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을 윤석열 총장이 오늘 결단을 내렸다. 문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앞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고, 윤석열 총장은 아시다시피 문정권이 탄생하기 전부터 과거 전 정권에 대한 특검 수사팀장을 했고, 문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치면서 중앙지검장 시절에 소위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했죠. 그다음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문정권에 대한, 문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사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문정권과 돌아올 수 없는 서로 다리를 건넜고, 급기야 문정권과 지금 야권에서는 유일하게 문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유일한 인물로 부상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무게감으로.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의 브랜드를 윤석열 총장이 갖게 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에 자기에게 날선 비판을 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한다. 이 대목에서 읽히는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검찰총장으로서 또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조직의 보스 같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또 윤석열을 좋아하는 쪽에서는 진짜 아래 사람들을 잘 챙기고 아래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리더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통이 크고 이런 작은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가닥을 빨리 캐치하고 큰 가닥의 흐름을 잡아가는 데 능하다,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 윤석열은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사실은 YSDJ 이후에 우리 정치권이 선이 굵은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연연하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은 이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에 빨리 반영을 해서 리더가 이 국민들이 원하는 큰 가닥이라면 자기는 작은 것을 많은 걸 양보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당분간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선 굵은 리더십이라고 하죠. 윤석열이 이런 선 굵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기대감, 그 부분도 한번 마지막 인사에서 생각이 나는 부분입니다. 여권에서는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지금 3, 4일 전부터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대하는 게 맞느냐. 지금 윤석열을 잘못 건드리면, 윤석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정권의 탄생 이전부터 그 이후 또 지금 최근 문정권에 맞서면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대구를 방문한 이후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방문한 이후에 이제 거의 결심을 하고 오늘 이제 결단을 내린 것인데, 윤석열 총장으로서도 공정한 검찰, 자기의 공정 브랜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야권 지지층,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런 권력형 비리 수사, 그동안 자신이 탄압받아 왔던 부분들을 부각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옷은 벗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 앞에 밝히고 주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가장 첨예하게 세울 수밖에 없다. 또 현재 문재인 정권에 가장 맞서고 있는 유일한 지금 인물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문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일 테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 정권에서 검찰 해체라든지 지금 권력형 비리 수사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저 행동들을
앞으로도 문 정권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동력이 떨어져 버렸다. 이 지금 아주 좀 우습게 되어버리는 상황이다.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나 개인이 미우면 미운 것이지 나의 개인이 밉다고 해서 왜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만둬야 검찰이 보호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지난해는 자신이 검찰총장직을 유지해야 검찰이 조직이 보호가 된다. 그래서 나는 유지한다. 근데 이제 와서 지금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만두는 것이 검찰이 보호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밉다면 내가 내려놓겠다. 이거거든요. 이 문재인 정권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앞에 야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야권은 사실은 지금 안철수와 이제 오세훈이 단일화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안철수나 오세훈 모두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넘어서 있습니다. 야권 전체가 하나로 보궐선거 전에 재편이 되든지 보궐선거 이후에 재편이 되든지 재편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윤석열이 떠올랐다. 이제 윤석열을 중심으로 안철수, 오세훈 나서서 야권을 재편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더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보궐선거, 4월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가 3명이 손잡고 나서서 4월 보궐선거는 치르게 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보궐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맞서겠지만 이제 그 승부는 야권이 이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대권 가도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보여줄지.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핍박을 받으면서 문 정권으로부터 1년 6개월여 정도 동안 내놓은 메시지, 정말 절제되면서도 간결한 메시지, 그 다음에 국민들의 그 가슴에 와닿는 아주 쉽고 간결한 메시지를 내는 능력들, 그 다음에 세세한 부분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챙기기보다는 큰 가닥을 잡아가는, 큰 줄기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줄 아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지켜볼 만한 대목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전격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정의와 공정의 브랜드를 갖고 야권 전체를 묶어내겠다. 이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그래서 국민을 지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고맙습니다.